한국도로는 정말 놀라워요. 이 한마디가 영국에서 온 동료 기자의 입에서 튀어나왔을 때 저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로? 차량이 다니는 평범한 길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놀라운지 의아했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선 어떤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한국의 도로 시스템의 대단함에 한번 빠져보시겠어요? 시작하기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온 리사라고 합니다. 국제교통 전문 기자로 일하며 세계 곳곳을 다니며 다양한 나라의 교통 시스템을 취재해왔어요. 그런데 한국은 정말 한마디로 말하기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처음엔 교통 시스템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한국이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건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 같은 분야에 한정된 이야기라 생각했죠. 도로 시스템까지 그럴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리사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첫날부터 한국 도로 시스템의 특별함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공항철도는 그 자체로 놀라웠어요. 열차는 매우 조용하고 매끄럽게 달렸으며 지연도 없었죠. 그런데 제가 한국도로의 진가를 처음 느낀 건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이동할 때 고속도로를 타면서였습니다. 리사가 탄 차량은 공항 고속도로를 지나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하이패스 시스템을 처음 경험했는데 이는 그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영국에선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려면 차를 멈추고 요금을 직접 지불해야 해요. 그 과정에서 긴 줄이 생기기도 하고 간혹 동전이 모자라 곤란을 겪는 운전자들도 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차가 멈출 필요가 없더군요.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빠르게 통과하며 삑 소리가 나면서 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모습은 정말 놀라웠어요. 하이패스라는 이름의 이 시스템은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교통 정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군요. 하이패스 차선의 수가 다수로 나뉘어 있어 차들이 줄지 않고 매끄럽게 통과하는 모습은 리사에게 또 다른 인상을 주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여전히 톨게이트에서 요금을 내기 위해 대기하는 차량이 줄지어 있는 걸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같은 광경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이패스 덕분에 고속도로가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단번에 알 수 있었죠. 서울 시내에 도착한 리사는 이내 또 다른 한국 교통 시스템의 면모를 마주하게 됩니다. 한국의 대중교통과 연계된 교통카드 시스템이 그것이었죠. 한국에서는 한 장의 교통카드로 지하철, 버스, 심지어 택시까지 이용할 수 있더군요. 게다가 카드 충전도 매우 간단해서 편의점이나 지하철역에서 몇 초 만에 충전할 수 있었어요. 영국에서도 교통카드 시스템이 있지만 한국처럼 모든 교통수단에 통합적으로 적용되는 시스템은 처음 봤습니다. 이후 리사는 본격적으로 고속도로 취재를 위해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400km 정도의 거리를 이동해야 했어요. 거리는 멀었지만 한국의 고속도로는 제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잘 정비되어 있었죠. 도로 표지판은 한글과 영어로 표시되어 있어 외국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도로 주변의 풍경은 마치 그림처럼 아름다웠어요. 특히 도로가 얼마나 깨끗한지 정말 감탄스러웠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물론 도로 관리 직원들이 얼마나 세심하게 도로를 관리하는지 느낄 수 있었죠. 여정 중간 리사는 한국 고속도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휴게소입니다.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규모와 시설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영국에서는 서비스 에리어 서버스 에리어가 간단한 매점과 주유소 정도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하지만 한국의 휴게소는 작은 도시나 마찬가지였죠. 깨끗한 화장실은 기본이고 다양한 음식 메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간식, 전기차 충전소, 심지어 명상실과 수면실까지 있더군요. 휴게소에서 판매하던 호두과자는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느껴지던 고소하고 달콤한 맛은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리사는 이 모든 경험 속에서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도로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만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사람을 위한 배려와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고속도로의 하이패스나 휴게소 같은 세부적인 부분에서도 이용자들이 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느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개선해 온 흔적이 보였습니다. 리사는 한국도로에서의 첫 경험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술과 효율성을 넘어선 사람 중심의 시스템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도로는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이용자를 생각한 세심함과 따뜻한 마음이 담긴 하나의 작품 같았어요. 이런 점에서 한국은 교통 시스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리사는 한국도로에서의 여정을 통해 더욱 깊은 취재를 이어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 위에서 만난 사람들, 기술, 그리고 배려가 그녀의 이야기에 어떻게 녹아들게 될지 기대감을 안고 있었습니다. 리사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어지는 긴 여정 동안 한국 도로 시스템에 숨겨진 또 다른 면모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그녀는 도로 위에 설치된 각종 기술 장치들이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도로 안전과 환경을 배려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특히 도로 옆에 설치된 방음벽에 태양광 패널이 부착되어 있는 걸 보고 정말 감동했어요. 단순히 소음을 줄이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까지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에 한국이 얼마나 환경을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죠. 영국에서는 이런 기술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여정은 리사에게 단순한 취재를 넘어선 특별한 경험으로 다가왔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그녀는 한국 교통 시스템의 디테일에 감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작은 위기도 겪으며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향하던 중 내비게이션이 경부고속도로에서 대체 경로로 우회하라는 지시를 주더군요. 공사로 인해 일부 구간이 혼잡하다는 이유였어요. 영국에서는 이런 경우 운전자가 직접 지도나 앱을 확인해 우회해야 하는데 한국에선 내비게이션이 알아서 최적의 경로를 계산하고 안내해줬어요. 게다가 경로를 바꾸면서도 예상 소요 시간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주는 점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리사는 한국도로 시스템이 얼마나 세심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느끼며 새로운 발견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도로 위에서 만난 몇 가지 기술적 요소들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LED 조명이 그중 하나였습니다. 한국 고속도로의 LED 조명은 단순히 밤에 도로를 밝히는 역할을 넘어선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날씨나 시간대에 따라 밝기가 조절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었죠. 이런 기술은 단순히 효율성을 넘어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통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력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는 또한 도로 옆에 설치된 방음벽에도 주목했습니다. 방음벽에 태양광 패널이 부착되어 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소음을 차단하면서 동시에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아이디어는 그야말로 혁신적이었죠. 이런 기술은 단순히 도로를 넘어 한국 사회가 환경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정 중 리사는 또 다른 예기치 못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도로 위에서 차량이 멈추기 시작했고 그녀는 정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교통체증이라고 생각했지만 도로 전광판에 뜬 메시지를 통해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쪽 사고 발생, 좌측 차선 이용 권장이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사고로 인해 도로 일부가 통제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놀라운 건 사고 처리 과정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에요. 몇 분 지나지 않아 사고 차량이 처리되고 차선이 다시 개방되었죠. 영국 같았으면 몇 시간은 좋게 걸렸을 일이었어요. 그녀는 이 과정에서 도로 교통관리 시스템의 효율성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고 현장에서 빠르게 대처하는 도로 관리원들의 모습을 보며 한국 교통 시스템의 또 다른 강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도로 관리원들은 단순히 사고를 처리하는 것을 넘어 운전자들이 최소한의 불편을 겪도록 도와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그들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식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죠. 부산으로의 여정을 이어가던 리사는 도로 중간에 위치한 또 하나의 휴게소에 들르게 됩니다. 이번 휴게소에서는 단순히 식사와 휴식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를 접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휴게소 내부에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는 작은 전시 공간이 있었어요. 이곳에서 지역 농산물과 전통 공예품을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었죠. 휴게소가 단순히 운전자들이 쉬는 곳을 넘어 지역 경제와 문화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리사는 휴게소 직원들에게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더욱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매료되었습니다. 제가 외국인임을 알아차린 직원들이 먼저 다가와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외국인 관광객을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지도 느낄 수 있었죠. 여정을 이어가며 리사는 한국 도로의 특별함이 단순히 기술적인 요소나 편의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배려하는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도로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하고 여행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처럼 느껴졌어요. 특히 기술과 인간미가 결합된 형태라는 점에서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사례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산에 가까워질수록 리사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경험하며 받은 감동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기술적 노력들이었습니다. 리사가 탑승한 차량은 도로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교통정보와 안전경보를 받았는데 이는 도로 곳곳에 설치된 센서와 카메라 덕분이었습니다. 앞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여야 하는 구간이 나오면 차량 내 내비게이션이 자동으로 경고를 보내주는 시스템이었어요. 특히 교차로나 터널 입구처럼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서는 더욱 세심하게 안내를 해주더군요. 이런 시스템은 운전자의 실수를 미리 예방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리사는 또 하나의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도로 한가운데를 달리던 중 그녀의 차량이 예상치 못한 정체를 만난 것입니다. 차가 갑자기 줄을 서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 당황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도로 위 전광판에서 공사 구간에 대한 안내 메시지가 뜨더군요. 그뿐만 아니라 이 구간을 피해갈 수 있는 대체 경로까지 상세히 안내해주는 모습에 정말 감탄했습니다. 한국 도로의 이런 정교한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리사는 공사 구간에서 도로 정비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더운 날씨에도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차량 흐름을 관리하며 일하고 계셨어요. 제가 차 안에서 느꼈던 편리함은 이분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겠죠. 리사의 여정은 단순한 도로 위의 이동이 아니라 한국 교통 시스템의 정체성과 철학을 직접 느끼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들이 기술력과 사람의 노력이 결합된 결과물이라는 점을 점차 깨닫게 됩니다. 한국 도로는 단순한 이동 통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안전과 환경, 그리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살아 숨쉬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리사는 이 경험을 통해 한국 교통 시스템에 대해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취재 여정이 더 많은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기를 기대하며 그녀는 부산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새로운 기대감을 품었습니다. 리사가 공사 구간을 통과하며 도로 정비원들의 노고를 느낀 순간 또 다른 특별한 경험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사 구간을 빠져나오자마자 리사는 차량 내부에 울리는 경고음을 듣게 되었고 내비게이션 화면에 새로운 메시지가 떴습니다. 앞쪽에 비가 내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속도를 줄이세요. 라는 경고가 화면에 떴어요. 제 차의 유리창엔 아직 비가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도로 위 센서와 통합된 시스템이 몇 킬로미터 앞의 날씨까지 실시간으로 감지해 운전자들에게 미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덕분에 저는 빗길에 대비할 수 있었고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리사는 이를 통해 한국의 도로 시스템이 얼마나 세밀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할 것인지 깊이 고민한 흔적이 느껴졌던 것이죠. 영국에서는 비가 오는 구간을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을 본 적이 없어요. 그저 라디오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날씨 정보를 확인하는 게 전부죠. 그런데 한국에선 도로 자체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차량과 소통하며 위험 요소를 미리 알려주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날 저녁 리사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도착해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에서도 그녀는 또 하나의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휴게소 입구에서 만난 직원이 밝은 미소로 그녀를 반겨주었고 간단한 영어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직원의 태도는 단순히 친절을 넘어섰어요.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아채고 먼저 도움을 제안해준 모습은 정말 인상 깊었죠. 휴게소 내부에서는 전자 메뉴판이 여러 언어로 제공되어 있어 음식 주문이 매우 간단했습니다. 그날 저는 김치볶음밥이라는 한국 음식을 처음 맛보았는데 예상외로 정말 맛있었어요. 한 끼 식사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된 기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리사는 휴게소 내의 다양한 편의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명상실, 수면실,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까지 갖추어진 이 공간은 단순히 운전자의 피로를 푸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의 작은 복합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과 애완동물을 동반한 여행자를 위한 전용 구역이 있었던 점이에요. 가족 단위의 여행객이나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들이 얼마나 배려받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리사는 휴게소에서의 경험을 통해 한국 도로 시스템이 단순히 기술이나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다양한 필요를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도로와 휴게소의 모든 요소들이 사람을 중심에 두고 설계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것이 제가 한국도로에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 중 하나였죠. 한국도로는 리사에게 단순히 이동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술과 문화 그리고 인간 중심의 철학이 결합된 살아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도로 위에서의 여정을 통해 자신이 그동안 간과했던 사람을 위한 기술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도로는 그 자체로 하나의 교훈이에요.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한국도로에서 배웠습니다. 이 경험은 앞으로 제가 전 세계의 교통 시스템을 취재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아요. 리사는 다시 한번 차량에 올라 부산으로 향하는 길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한국도로에서의 따뜻한 배려와 혁신적인 기술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그녀의 취재 여정에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더하게 될지 기대감에 차 있었습니다. 리사는 고속도로를 달리며 한국 교통 시스템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산으로 가는 길은 단조롭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 옆을 따라 펼쳐진 자연 경관과 도심을 지나며 만나는 조화로운 풍경은 그녀에게 새로운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도로 옆에 작은 쉼터가 보였어요.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죠. 이런 공간은 대체 어떤 역할을 할까? 그래서 멈춰보기로 했습니다. 작은 주차 공간과 간단한 의자 그리고 깨끗하게 정비된 화장실이 있었어요. 이런 소규모 쉼터는 장거리 운전자들에게 정말 유용한 공간이더군요. 시설은 간단했지만 배려가 느껴졌어요. 그녀는 이러한 배려가 단순히 도로의 시설물에만 그치지 않고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고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쉼터마저도 이용자를 위한 배려로 가득했어요. 영국에서는 이런 작은 쉼터를 찾아보기 어려운데 한국에서는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 존재하고 있었죠. 도로는 단지 이동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운전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곳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리사는 또한 한국 고속도로에서 경험한 기술적 혁신 중 하나로 스마트 톨게이트 시스템을 꼽았습니다. 그녀는 하이패스에 익숙해졌지만 이번엔 조금 다른 기술을 목격했습니다. 톨게이트를 지나며 무언가 특별한 점이 눈에 띄었어요. 차량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해 요금을 정산하는 시스템이더군요. 하이패스가 없거나 요금을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에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지나갈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놀라웠어요. 이 시스템은 요금 지불의 번거로움을 없앨 뿐만 아니라 교통체증을 줄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리사를 감동시킨 것은 한국도로 시스템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헌신이었습니다. 우연히 들른 또 다른 휴게소에서 그녀는 도로 관리팀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초록색 조끼를 입고 무언가를 점검하던 관리원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은 도로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문제가 생기면 신속하게 대응한다고 하더군요. 특히 폭설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밤낮 없이 일한다고 했습니다. 리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도로 시스템의 진정한 기반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최신 기술이나 정교한 설계만이 아니라 바로 헌신적인 사람들의 노력 덕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도로는 그 자체로도 뛰어나지만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열정이 그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결국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런 생각을 품고 부산으로 향하는 마지막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표시된 예상 도착 시간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리사는 이 여정을 통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산에 거의 다 왔지만 제 마음속엔 여전히 한국도로에서의 경험들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이 여정은 단순히 취재를 위한 이동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철학과 기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리사는 마지막 휴게소에 들러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여행의 끝을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엔 한국도로에서 받은 감동과 배려가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하기 몇 시간 전 리사는 예상치 못한 작은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작동을 멈춘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이 꺼지자 한순간에 길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도로 표지판에 영어가 함께 적혀 있었지만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죠. 리사는 처음으로 한국도로에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국도로 시스템이 얼마나 완벽한지 감탄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치니 갑자기 불안해지더군요. 특히 외국인으로서 내비게이션 없이는 길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녀는 잠시 도로 옆에 차량을 세우고 내비게이션을 다시 작동시키려 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 차선에서 천천히 멈추던 차량 한 대가 리사에게 다가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중년의 한국 남성이 다가오더니 영어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리사는 그 순간 자신의 불안감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성은 리사의 목적지를 듣고는 자신이 안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차를 리사 차량 앞으로 움직이고 자신의 속도에 맞춰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저를 정확히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부산 방향으로 연결된 교차로에 도달했을 때 손을 흔들며 저에게 웃어 보이더니 떠나시더군요. 그 짧은 만남은 제게 한국도로가 단순히 기술적 편리함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줬습니다. 사람들의 배려와 따뜻함이 없었다면 제 여행은 불편한 기억으로 남았을지도 몰라요. 리사는 이후 내비게이션이 다시 작동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은 단순히 위기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습니다. 한국의 도로는 그 자체로도 놀랍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덕분에 더욱 특별해요. 단순히 기술과 시설만으로는 이런 따뜻함을 만들 수 없겠죠. 부산에 가까워질수록 리사는 한국도로 시스템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했는지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엔 하이패스나 내비게이션 같은 기술적인 측면에 감탄했어요. 그런데 이번 경험을 통해 깨달았어요. 기술은 단지 도구일 뿐이고 그 도구를 어떻게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지 고민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요. 리사는 안내를 받은 후 내비게이션이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잠시 차를 세우고 도로에서의 이 특별한 경험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사실 영국에서는 이렇게 낯선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을 받는 일이 흔하지 않아요. 특히 고속도로에서라면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남성분이 먼저 다가와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봐 주셨고 직접 나서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저는 단순히 도로 시스템을 취재하려고 한국에 왔지만 이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배려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리사는 그 순간 한국도로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기술적인 장치들 하이패스, 실시간 교통정보, 스마트 도로 조명 등 모두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기술과 사람들의 배려가 결합되었을 때 한국도로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잠시 뒤 리사는 부산으로 향하는 길에서 또 다른 작은 에피소드를 겪게 됩니다. 도로 한쪽에 차를 멈춰 세운 운전자를 본 것이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뒷바퀴 근처를 살펴보고 있었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듯 보였습니다. 리사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제가 도와줄 수 있을까? 제가 외국인인데 괜히 다가갔다가 더 불편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그러나 이내 리사는 용기를 내어 차를 멈추고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간단한 영어로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고 여성은 어설픈 영어로 타이어 펑크가 난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리사는 즉석에서 자신의 렌터카에 비치된 공기주입 장치를 가져왔고 여성은 그녀의 도움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 여성은 리사에게 한국어로 고맙다고 연신 인사하며 길을 떠났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게 기뻤어요. 한국에서 많은 도움을 받은 만큼 제가 그 일부라도 돌려줄 수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작은 일들 하나하나가 결국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안정과 따뜻함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닐까요? 이 모든 경험은 리사에게 한국도로가 단순히 기술적 우수함으로 이루어진 공간이 아니라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따뜻한 공동체라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제는 한국도로를 단순히 혁신적이라고만 표현할 수 없어요. 그것은 기술, 사람, 그리고 배려가 만들어낸 하나의 문화였어요. 한국의 도로 위에서 제가 배운 것은 도로 자체의 편리함뿐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돕고 이 시스템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지였습니다. 리사는 다시 차에 올라 부산으로 향하는 길을 이어갔습니다. 도로 위에서 마주한 작은 위기와 그 속에서 발견한 인간미는 그녀의 취재 여정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도로 시스템을 취재하러 왔지만 여기서 더 큰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도로는 단순히 미래 기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협력이라는 가치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런 도로가 가진 진짜 매력을 세상에 더 많이 알리고 싶어졌어요. 리사는 부산으로 향하며 이번 여정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 도로에서 만난 사람들과 경험이 깊은 인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리사는 도시의 활기와 매력을 느끼며 이번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해 고속도로를 따라 내려오는 길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그녀는 한국 교통 시스템의 기술적 우수성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해서도 한국도로의 놀라움은 계속됐어요. 도시 곳곳에 잘 정비된 도로와 교통체계는 물론이고 바닷가 근처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해안도로는 그 자체로 하나의 명소처럼 느껴졌죠. 특히 밤에 본 광안대교는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도로보다도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리사는 이번 여정을 통해 도로란 단순히 차량이 이동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도로는 효율성과 기술만이 아니라 이용자들을 생각한 세심한 배려와 철학으로 가득했어요. 이런 점은 제가 여태껏 취재했던 다른 나라의 도로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한국도로에서의 경험은 리사에게 새로운 통찰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한국 교통 시스템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사를 쓰는데 그치지 않고 이 도로에서 배운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열망을 느꼈습니다. 한국도로에서 만난 기술과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서 배운 따뜻함은 제게 더 큰 메시지를 주었어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을 중심에 두는 철학이라는 점이죠. 한국도로는 그것을 완벽히 구현해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리사는 특히 이번 여정에서 만난 사람들을 잊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도로에서 도움을 주었던 중년 남성, 휴게소에서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준 직원, 그리고 도로 위에서 작은 위기를 함께 해결했던 사람들까지 그들의 배려가 이번 여정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은 도로 위에서조차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곳이었어요. 이런 따뜻함은 기술이나 시설만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죠. 도로는 단지 차가 다니는 길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공간이라는 것을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리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도로를 단순히 교통체계의 일부로만 보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의 문화이고 세계가 배워야 할 가치입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이 도로 위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 같아요. 부산 여행을 마친 리사는 기사를 마무리하며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도로는 단순히 기술적 혁신의 상징이 아니라 사람과 기술, 그리고 배려가 어우러진 새로운 기준이라는 점을요. 그녀는 이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열망과 함께 다시 길 위로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에도 한국도로를 달릴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또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됩니다. 여러분도 한국에 오신다면 도로 위에서 새로운 감동을 꼭 경험해보세요. 리사는 부산역에서 떠나는 기차를 기다리며 한국도로에서의 따뜻한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도로 위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도로는 제게 단순한 취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영감 그 자체입니다.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댓글과 이야기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